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머신러닝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모델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룰 베이스드,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배웠다고 하면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통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통계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통계적 기계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 학습 방법론들 중에서는 이런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쉬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자, 우리 스태티스티컬한 어프로치는 어떤가 한번 통계적인 지금까지는 좀 더 룰 기반의 그리고 확률을 약간 가미한 혹은 룰 기반의 그런 방법은 모델을 활용했다고 하면은 좀 더 통계적인 기반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UCI 데이터셋을 활용할 텐데 이번에는 크레딧 어프루벌을 이제 많이 해봤고 하우징 인포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징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이트에 가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우징 데이터셋은 13개의 뉴메리컬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애트리뷰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이번엔 클래스 베리어블은 아니고 한 개의 이제 트루 밸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디펜던트 베리어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아시죠? 사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트리뷰트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클래스 베리어블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디펜던트 밸류로 한번 베리어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근데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한 팩.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한 러닝을 펑션을 러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리니어한 형태의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해보는 것이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이 머신러닝에서 바라본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포티시스를 한번 정해 봅시다. 사실은 앞에 우리 룰 베이스드 러닝 할 때는 하이포티시스 얘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는 디시전 트리 만드는 것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디시전 트리 가르쳤을 때 처음에 이제 하이포티시스를 디시전 트리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하이포티시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하이포티시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하이포티시스를 펑션의 형태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 하이포티시스는 이건데 뭐냐 하면은 요런 리니어 관계 세타 제로 플러스 xi라고 하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웨이 세타 i로 웨이트를 준 것의 리니어 썸의 형태로 우리 거기에다가 세타 제로를 덧셈을 한 형태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결정된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것을 하이포티시스의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하이포티시스가 룰이었는데 이번엔 하이포티시스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공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이포티시스를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 이 하이포티시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리니어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우리 리니어한 썸으로 하는 것은 우리 그냥 펀더멘탈한 가정이라고 보고 우린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이 펑션이 잘 어프록시메이트 되기 위해서는 리니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걸 건드리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세타를 건드리면 되겠죠. 세타를 잘 정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잘 어프록시메이트 된 펑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number feature attribute의 개수, independent variable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linear weight sum이라는 부분과 파라미터 세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노력은 세타를 한번 잘 정의해 보자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세타를 한번 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타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전에 한번 이 공식을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x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요 절편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이 세타 제로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요 파트가 없어져 있죠. 근데 없어진 건 아니고요. 만약에 x0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는 항상 1을 저 1로 기록되어 있다. 데이터셋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더미 베리어블처럼 우리가 그냥 붙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x라고 하는 값 1 곱하기 세타 제로라고 하는 weight 곱한 파트가 덧셈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x 세타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쉽게 표현이 된다는 거겠죠. 이 x는 자 1부터 d까지 이렇게 데이터셋 개수만큼 있고요. 1이라고 아까 더미 베리어블 붙여준다고 그랬죠. 요 더미 베리어블에서부터 n개까지의 애트리뷰트가 있는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셋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총 d개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n개의 애트리뷰트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 같은 경우에는 세타 제로서부터 세타 n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세타 제로가 아까 붙어 있었던 절편 같은 파트가 되는 것이죠. 자, 현실에서는 아주 노이즈가 많다고 그랬죠. 이 많은 노이즈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f라고 하는 펑션을 썼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f에 보면은 조그만 기어가 f 위에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것을 앞으로는 f 햇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f 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실제 f라고 하는 것은 에러가 붙어 있습니다. 현실은 에러가 아주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러 텀이 붙은 것을 진짜 true dependent variable의 값이 되겠고요. 우리 뒤에 있는 이 에러 파트를 여기서는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에러가 없어진 펑션이다. 에러가 없어진 dependent variable에 대한 펑션이다 라고 해서 f 위에다가 이건 좀 가짜일 거야 라고 하는 이 햇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true 같은 경우에서는요. true y 값이라고 하는 것은 x 세타 플러스 에러 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x 세타로 설명이 되는 부분은 점점 더 크게 하고 싶고요. 이 에러라고 하는 텀은 점점 더 작게, 아주 작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x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x는 데이터니까. x는 이미 주어진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세타를 한번 잘 정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타를 우리 잘 정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세타를 지금 추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현실의 세타는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의 위에도 왠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뜻의 세타 햇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햇을 붙이고 argument은 뭐겠어요? 전에 우리 MLE, MAP 할 때 argumax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죠. 뭔가를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변수의 값을 잡아서 그것을 리턴해라라고 하는 뜻이 argumax였습니다. argument은 마찬가지인데 미니마이저 시켜주는 세타를 리턴해서 그거를 세타 햇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미니마이즈 하는지 봅시다. 어떤 걸 미니마이즈 할 거냐면요. 우리가 진짜 y 값 우리가 관측한 값을 f에서 우리가 추정해서 펑션 x 세타로 이렇게 추정해서 만들 수 있는 값 f 햇을 뺀 이 오차 부분을 한번 최대한 많이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스퀘어 텀을 붙여가지고 이제 축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 뭐냐면은 이거는 점점 요 가운데 점에서 뭔가 에러가 전혀 없는 데서 에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퀘어만큼 더 많이 페널티를 줘서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자, 요 파트는 우리가 여기 위에서 우리 얘기를 다 해놨죠. 이 Y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관측된 거다. 그쵸? 우리 트레이닝 케이스라고 했을 경우에 데이터셋이 이미 들어온 케이스에 있어서는 우리는 Y는 관측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써줄 수 있습니다. 빼기 x도 이미 우리 관측된 값이죠. independent variable이잖아요. y는 dependent variable이고요. 그래서 x도 이미 있는 것이고요. 세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즉 사실은 여기서 모르는 값은 세타가 되는 것이죠. y 빼기 x 세타의 스퀘어에서 우리 모르는 것은 세타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주고요. 펑션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것을 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y 빼기 x 세타의 트랜스포즈 한 것에 y 빼기 x 세타 한 번 더 해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것을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요것을 풀어보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y와 y 마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이걸 뭐라고 보면 인수분해한 것을 이제 또 한번 다 서메이션 형태로 풀어보는 그런 거 중학교 때 아마 해보셨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거랑 동일하게끔 해보겠습니다. y와 y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x세타와 x세타를 서로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텀이 한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된 것을 한번 이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고요. 근데 여기까지 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세타에 관련이 되어 있는 텀과 세타와 관련이 안 되어 있는 텀이 있습니다. 세타와 관련이 안 되어 있는 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요 파트가 세타와 관련이 안 되어 있죠. 즉,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 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타를 어떻게 정하든 이 값은 그냥 그대로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타를 잘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세타를 잘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준 것인데요. 에러 텀을 표현하는 기준을 잡아준 것인데 근데 이거는 세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두 텀은 세타 파트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두 개의 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조금 더 옵티마이즈를 해봐야겠죠? 자, 요렇게 이 세타엣은 요 공식에서 가져올 것인데요. 자, 우리 썸택, 앞쪽놀이 할 때, MLE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타, 거기서도 세타가 있었죠? 맞습니다. 거기서도 세타가 있었습니다. 세타를 어떻게 하면 잘 정할 수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극점을 활용한 방식을 활용했었죠. 그리고 데리버티브를 활용해서 미분한 것을 활용했습니다. 미분해서 이꼴 제로를 하면은 뭔가 극점에 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게 극대화되는지 극소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형태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여기 세타의 스퀘어 파트이지 않습니까? 매트릭스 형태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형태인데 우리 매트릭스 미분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미적분학 시간 때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세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가 되는 상황에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럼 2가 내려오면서 세타는 하나의 차수가 되면서 앞에 있는 개수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죠. 왜냐하면 세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 파트가 살아남아서 밑에 내려오게 되겠죠. 자, 요렇게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세타라고 하는 요 파트가 있죠. 요 세타라고 하는 파트로 저 식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터는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x, y는 다 우리가 아는 텀들이죠. 그래서 요 파트를 뒤쪽으로 옮기고 2 나눠주고 요 파트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겁니다. 이거 과정에서 인버스 하는 부분이 들어있다. 그쵸? 예, 맞습니다. 자, 우리 x, y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XY 무슨 값이 딱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세타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하우징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디멘전만 활용해 가지고 우리 첫 번째 피처, 우리 몇 개의 피처가 있다고 했습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3개의 피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13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중에서 첫 번째 있는 녀석만 한번 활용해 가지고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플롯 그냥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피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경우에 진짜 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은 이 빨간색 점처럼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0이라고 하는 값은 만약 첫 번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0이었을 때는 하우징 밸류라고 하는 이 y 디펜던트 밸류가 뭐 50에 와 있었다. 이게 점점 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증가했을 경우에는 뭐 요 정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재미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x라고 하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세타라고 하는 것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2개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미 베리어블로 들어간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처에 대해서 하나 더 있어가지고 2개가 나오게 되겠죠.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될 겁니다. 이 1차 함수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세타에 의해서 선을 그어보면 요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파트가 세타 제로 파트가 되고 요 기울기가 세타 1 파트가 되겠죠. 세타 1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훌륭한가요? 자, 우리 조금만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알아볼까요? 제가 그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봤는데, 자, 여기 보면 X라고 하는 매트릭스 기억납니까? 요 X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XTX, X에 대해서 트랜스포즈하고 X를 곱하고 그다음 그것의 인버스. X에 대해서 트랜스포즈하고 그다음에 X 곱하고 그것의 인버스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해서 트랜스포즈하고 Y를 곱하는 파트, X에 대해서 트랜스포즈하고 Y를 곱하는 파트,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가 여기서도 다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우리 요 Y true F 해시 없는 F 값은 요 빨간 점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F의 해시 붙은 우리의 추정치들은 파란 점의 Y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X 값이 이렇게 변할수록 Y 값은 해시 들어가 있는 F 값은 이렇게 파란색처럼 변화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하죠? 우리 그러면 왠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 파트는 여기 있는 파트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까지는 요 파트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 뒤에 있는 파트는 이렇게 싹 해서 조금 올라가죠. 이렇게 착 올라가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요 부분은 리니어이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세타를 우리가 옵티마이즈 했는데 세타를 옵티마이즈 해서 요 선을 찾아냈는데 근데 뒤에 있는 파트는 반대로 리니어한 가정을 좀 고쳐주지 않으면 왠지 좀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그 부분을 리니어 한다는 가정도 한번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X라고 하는 X라고 하는 피처의 셋을 뭔가 좀 지금 저는 더 정확히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파이라고 하는 펑션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벡터로 만들 겁니다. 새로운 벡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세타를 다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파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 값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그것을 X 스퀘어도 하고요. X 큐브도 하고요. X 4승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X라고 하는 게 하나가 들어가면 나오는 벡터는 2개, 3개, 4개 데이터를 뻥튀기 시키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는 세타 값을 한번 변환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세타를 X 스퀘어, X 3승, X 4승 이런 식으로 좀 뻥튀기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미리 코드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X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값을 계속 곱하기 좀 더하는 코드를 붙인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봤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 있었던 리니어 리그레션, 세타 옵티마이저 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대신에 X를 자승, 3승, 4승, 5승 이렇게 늘려본 것일 뿐이죠. 제가 한번 몇 승까지 했나요? 9승까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실행 결과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초록색이 하나 더 나왔죠. 이 초록색이 뭐냐면은 X의 자승, 3승, 4승에서 9승까지 한 결과물을 가지고 초록색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초록색은 그러니까 사실 자승, 3승, 4승 해도 실제 정보는 X 첫 번째
애트리뷰트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죠? 첫 번째 애트리뷰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숫자를 9개로 뻥튀기를 한 것이죠. 그 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F를 추정을 해 봤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넌리니어한 선형이지 않은 팩터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 케이스 때문에 그런 선형이지 않은 팩터 때문에 이것도 이 나오는 선도 이제는 곡선이 되는데요. 초록색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착 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전보다 좀 비슷해졌나요? 빨간색 점을 예전에 파란색으로 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승수를 높여가지고 뭔가 X에 대해서 뻥튀기한 그런 정보를 쓰니까 왠지 빨간색 점의 트렌드에 좀 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착 해서 이렇게 탁 올라가는 부분까지 잘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요렇게 잘 피팅되어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은 분명히 잘 피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부분은 뭐 이게 맞는 일인가? 이거 관측치가 한 번밖에 없는데, 두 번밖에 없는데, 세 번밖에 없는데 요 파트 때문에 요 파트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높이는 게 맞았나? 승수를 높이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는 마치 디시전 트리에서 디시전 트리 노드를 점점 더 높인 거랑 동일한 현상이 됐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승수를 높여가지고 억지스럽게 지금 관측되어 있는 값을 잘 설명하는 곡선은 만들었지만 미래에 올 값은 이걸로 잘 설명이 될까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고요. 이렇게 우리 룰 베이스도 해봤고요. 디시전 트리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방식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훌륭하신 분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때, 훌륭한 연구자들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디플로이를 할 그런 모델을 만들 때는 오히려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면 잘 이렇게 뭐랄까요, 고장나지도 않고, 심플한 것들은 기계들은 잘 고장나지도 않고 또 오류가 좀 적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예상 하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모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고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해 가지고 실제 어떤 값을 예측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좀 억지스럽게 모델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에러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한계점들이 존재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한계점이 있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모델이라서 한번 이번 주차 동안에 배워봤고요. 다음 주차에서는 여전히 심플한 모델이에요. 여전히 심플한 모델이지만 조금 더 스태티스티컬한 접근에 좀 더 근접해가는 그런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